대선에 출전했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상임고문, 국민의힘 안철수 전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이 나란히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이 고문은 전국 과반 승리를 이끌겠다고 했고, 안 전 위원장은 경기 지역에서 한 사람이라도 더 당선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천안함 생존 장병 전준영 씨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 무대에 올라 국기에 대한 맹세문을 낭독합니다. 경찰관, 소방관, 군인 대표도 국민 영웅이라는 이름으로 함께 연단에 오릅니다. 단독 보도합니다. 월드스타 고 강수현 씨의 빈소에는 임권택, 봉준호 감독 등 영화인을 비롯해 각계 조문객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4살의 배우의 삶을 시작한 고인의 50여 년 영화 인생을 짚어봅니다. 야외 마스크 의무가 폐지된 첫 주말에 찾아간 한강공원에는 인파와 함께 쓰레기 수거량이 급증해 거리 두기 전에 2배가 됐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의 조수빈입니다. 20번째 대한민국 대통령이 이틀 뒤에 취임합니다. 5년 만에 정권이 교체되는 만큼 취재하는 저희도 또 보시는 여러분도 숨가쁜 한 주가 될 겁니다. 당장 월요일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마지막 출퇴근을 하고요. 국회에서는 인사검증 가운데서도 가장 불꽃이 튈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잠시 후 차례로 보도를 해드리고요. 그에 앞서 이재명 또 안철수 대선 주자였던 두 사람이 나란히 국회의원 출마를 선언했다는 소식부터 집중 보도하겠습니다. 먼저 인천 계양을 이재명 민주당 상임고문입니다. 유주은 기자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상임고문이 인천 계양산에서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대선 패배 후 2달여 만에 정계 복귀입니다. 인천 계양을 출마 기자회견장은 보시는 것처럼 지지 인파로 가득 찼는데요. 자신을 향한 공세에 정면 돌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저의 출마를 막으려는 국민의힘 측의 과도한 비방과 억지 공격도 결단의 한 요인임을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6일 지방선거 총괄 상임선대위원장을 맡은 이 고문은 무한 책임의 자세로 지방선거 승리를 이끌겠다고 밝혔습니다. 저의 모든 것을 던져서 인천부터 승리하고 전국 과반 승리를 반드시 이끌겠습니다. 대선 경쟁자였던 윤석열 당선인을 우회적으로 비판했고, 지난 대선에서 심판자는 선택받았지만 유능한 일꾼은 선택받지 못했습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적반하장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기자회견을 마친 이 고문은 인근 전통시장을 돌며 지역 현안을 청취했습니다. 내일은 인천 계양을로 이사를 갑니다. 국민의힘은 진정 책임의 길에 나서고 싶다면 선거에 나갈 것이 아니라 성실히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경기 분당 갑은 안철수 전 위원장이죠. 아이러니하게도 이재명 상임고문이 정치적으로 뿌리를 내린 지역이 바로 분당입니다. 앞서 이재명 고문이 민주당 선대위원장으로서 과반 승리를 일구겠다고 했는데 안철수 전 위원장도 수도권에서 당이 이기는 발판이 되겠다고 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단순히 한 지역구만 보는 게 아니라 당권, 나아가서 대권까지 보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겁니다. 이어서 이현수 기자입니다. 안철수 전 인수위원장은 국회에서 경기 분당갑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하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을 정조준했습니다. 아무런 연고도 없는 안전한 곳으로 가는 것은 주민에 대한 참담한 배신 행위이자 정치에 대한 무책임의 극치입니다. 도망치는 세력 심판해야 합니다. 성남시를 조커가 판치는 고담시에 비유하고 대장동 게이트, 백현동 사태 등을 언급하며 경기도의 리더십 교체가 필요하단 겁니다. 안 전 위원장은 분당은 제2의 고향이라고 연고를 강조하며 인천 차출론에 선을 그었고
윤석열 당선인과의 교감을 시사했습니다. 격려해 주셨습니다. 지금 당선인께서 경기도 선거 전체를 걱정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경기도 선거에 공헌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국민의힘 후보로 첫 선거를 치르는 안전위원장. 선거 승리로 새 정부 성공에 초석을 놓겠다고도 했습니다. 경기도지사를 포함해 경기 지역 기초단체장 및 지방의원 출마자들까지 우리 당 후보를 한 분이라도 더 당선시키기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안전위원장은 지방선거에서 역할을 한 뒤 원내에 진입해 본격적인 당권 도전 수순을 밟을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민주당 분당갑 후보인 김병관 전 의원은 안전위원장을 향해 출마할 지역을 고담에 비유하는 것이 부적절하다, 배트맨이 되고 싶은 거냐며 박쥐를 언급하며 비판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현수입니다. 네, 모레 대통령 취임식 무대 아직 많은 부분이 베일에 가려 있지만요. 일단 그 시작에 뜻깊은 주인공이 참석합니다. 작년 봄 바로 이 스튜디오에서 인터뷰를 했던 인물, 천안함 생존 장병 전준영 씨입니다. 국민 영웅 자격인데요. 전민영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천안함 생존장병 전후 회장인 전준영 씨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취임식 무대에 오릅니다. 국민의례 전 씨를 포함한 경찰관, 소방관, 군인 대표 등 4명이 국민 영웅이란 이름으로 연단에 올라 국기에 대한 맹세문을 직접 낭독하는 겁니다. 사회자가 직접 맹세문을 낭독했던 전직 대통령 취임식들과는 다른 방식입니다.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취임준비위원회 관계자는 제복을 입고 나라를 위해 헌신한 분들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기획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윤 당선인은 대선 출마 선언 당시 제복을 입고 국가를 위해 희생한 이들에 대한 예우를 강조한 바 있습니다. 국가를 지키고 국민을 지킨 우리를 왜 국가는 내팽개치는 거냐고. 대한민국을 만들고 지킨 영웅들입니다. 저 윤석열은 그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국민의례 직전 국민영웅 4인을 짧게 소개하는 시간도 갖는데 군인 대표로는 3대째 군인의 길을 걸으며 코로나19 방역 임무에 투입된 간호장교가 참석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채널A 뉴스 전민영입니다. 한편 취임식이 끝나고 윤 당선인은 용산 국방부 청사로 이동합니다. 새 대통령 집무실에서 곧바로 업무를 시작하는데요. 특히 오는 9월이면 대통령 집무실 앞 옛 미군 시설도 임시로 개방합니다. 계획대로 된다면 바로 앞에 잔디밭에서 이 대통령 집무실 불이 언제 켜지고 언제 꺼지는지 국민들이 지켜볼 수도 있습니다. 이어서 윤수민 기자입니다. 주한미군이 이달 말 조기 반환하기로 한 미군 기지 내 시설들을 국민들에게 임시 개방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서울 용산구 국방부 신청사 인근 사우스포스트 서쪽의 약 50만 제곱미터 규모 부지에 있는 주한미군 종교시설, 학교, 관사, 운동장 등이 개방 대상입니다. 윤 당선인 측 관계자는 미군들이 계속 사용해온 시설들인 만큼 환경 유해성 평가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며 오는 9월 중 국민에게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원을 만들어 완전 개방하는 데 5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는 만큼 가능한 이국적인 상태 그대로 국민들이 볼 수 있도록 아메리카타운 리틀 LA 콘셉트로 임시 개방하겠다는 겁니다. 또 백악관 잔디밭을 벤치마킹한 잔디밭 광장을 대통령 집무실 주변에 조성해 국민들이 오갈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요 대통령 집무실이 있는 요 청사에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만 저희가 백악관 같이 낮은 담을 설치하고 펜스죠. 펜스를 설치하고 여기까지 시민들이 들어올 수 있게 이렇게 할 생각입니다. 잔디밭 광장은 집무실 건물에서 직선거리로 약 250m가량 떨어진 헬기장을 중심으로 만들어지는데 주변을 지나는 국민들이 대통령 집무실에서 불이 켜지고 꺼지는 모습까지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채널A 뉴스 윤수민입니다.
네, 숨가쁜 한 주라고 표현했는데 정확히는 내일과 모레 이틀입니다. 이 정치권은 숨 돌릴 틈 없는 정치 이벤트가 이어지는데요. 정치부 조영민 기자가 나왔습니다. 자, 숨가쁜 48시간입니다. 내일 오전부터죠? 네, 맞습니다. 내일 국회에서 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또 이창양 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동시에 열립니다. 예. 특히 이 한 후보자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이 윤석열 당선인의 그 복심으로 꼽히고 있잖아요. 그렇죠. 반면 민주당에서는 소통령이라고 부르면서 낙마 대상 1순위로 꼽고 있습니다. 오늘 이 청문회를 하루 앞두고 민주당에서 이런 입장을 좀 내놨거든요. 네. 이 만인에게 평등해야 할 법을 선택적으로 이용하는 사람은 법무부 장관으로서 자격이 없다. 딸 스펙 쌓기 의혹 등 한 후보자를 둘러싼 여러 의혹들이 있는데 네. 이런 의혹들을 이 송곳 검증해서 본인이 직접 자필로 쓰면서 30분 만에 완성을 했다고 해요. 예. 그래서 이번 취임사 메시지 역시 헌법 가치, 또 공정과 정의, 상식을 강조했던 당시 취임사에서 네. 크게 벗어나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자, 저희가 미리 48시간을 내다봤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의 조영민 기자였습니다. 네, 19번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식을 보고 난 뒤 경남 양산에서 생활을 시작합니다. 퇴임하면 시골로 돌아가 노을처럼 잘 살아보겠다 이 바람대로 45가구만 사는 작은 마을인데요. 한데 이 조용한 시골 마을이 벌써부터 떠들썩합니다. 배우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 후 지낼 사저 50m 앞까지 보수단체 회원 50여 명이 행진했습니다. 사저 앞까지 밀고 들어가려다 저지하는 경찰과 대치합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올 것입니다. 지난 열흘 사이 세 번째 열리는 문 대통령 귀향 반대 집회로 지난달 29일에는 확성기 소리를 줄여달라는 주민과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문 대통령 지지자들의 발길도 끊이지 않습니다. 사저 앞을 미리 걸어보고 가족들과 함께 사진도 남깁니다. 또 내일 모레도 들어오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걱정도 되고 염려도 되고 그래서 왔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 그래서 어쨌든 마음 편안하게 계셨으면 좋겠어요. 마을 주민들은 문 대통령이 오는 걸 기대하면서도 갑작스러운 교통체증과 소음이 걱정됩니다. 앞으로 좀 시끄럽게 해서 동네가 내일이 되면 할 거 아닙니까? 계속 사람들이 할 것 같아. 방문객들이 몰리자 주민들은 마을 입구에 외부 차량의 출입을 막는 표지판을 세우고 주차도 금지한다는 플래카드를 걸었습니다. 문 대통령은 퇴임 당일인 모레 KTX를 타고 내려와 마을 주민들과 인사를 나눌 계획입니다. 이날 훨씬 많은 지지자가 모일 걸로 예상되면서 경찰은 마을 진입도로를 통제하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배윤입니다. 네, 여랑야랑 정치부 최선 기자가 나왔습니다. 첫 번째 주제 보시죠. 자, 무엇의 추억인가요? 네, 바로 출마지의 추억입니다. 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 고문은 인천 계양을,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은 성남 분당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했죠. 네. 앞선 리포트도 보셨겠지만 인천 계양을은 송영길 전 대표의 서울시장 출마로, 성남 분당갑은 김은혜 전 의원의 경기지사 도전으로 각각 공석이 된 곳입니다. 저희가 어제도 여랑야랑에서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재명 상임 고문 같은 경우는 인천에 연고가 크게 없어요. 그래서 예전 그 언급했던 영상 하나가 있더군요. 예. 네, 사실 이 상임 고문 지난 대선 당시에 인천 유세를 가면서 40년도 더 된 추억을 회상한 적이 있습니다. 맞아요. 78년 여름에 한 2년쯤 지난 다음에 일부러 연안부두로 와가지고 제가 바닷물을 맛을 봤습니다. 맛을 봤더니 진짜 짜더군요. 그때 봤던 인천의 이미지가 정말 잊어지지가 않아요. 인천에 가면 힘드실 텐데 그냥 가지 말고 눌러 앉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인천을 폄하했다고. 모두가 이사 오고 싶은 인천을 확실하게 만들겠습니다. 자, 안철수 위원장은요, 분당가에 어떤 추억이 있습니까? 네, 분당 판교에 안전위원장이 창업한 안랩 사옥이 있고요. 네. 처음 정치를 시작한 10년 전부터
지원 유세를 위해 분당을 찾긴 했습니다. 오늘 분당갑을 제2의 고향이라고 했지만 사실 정치적 연고는 서울 노원에 뒀습니다. 투표하지 않으면 정치가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한계동 주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다시 한 번 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야, 오랜만에 10년 전 모습을 보니까 안전위원장이 지금은 정치인 이미지가 훨씬 강하지만 창업가였군요. 창업가라는 걸 다시 한번 느낍니다. 두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불심 앞으로. 오늘 석가탄신일이잖아요. 정치인들이 조계사를 방문했는데요. 네, 코로나19로 축소됐던 봉축 법요식이 3년 만에 열렸는데요. 네. 만여 명의 불자들을 비롯해 정치인도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한국 불교는 늘 우리 국민의 든든한 버팀목이었고 국난 극복을 위해 앞장서 왔습니다. 다시 새롭게 도약하고 국민이 모두 함께 잘 살 수 있도록 새 정부에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문 대통령도 황희 장관을 통해 축사를 보냈는데요. 불교의 자비행은 코로나를 이겨내는 힘이 됐다는 감사를 전했습니다. 전국 사찰에서도 관련 행사를 진행했는데요. 이번 지방선거와 보궐선거에 출마하는 후보들이 불심을 잡기 위해 참석했습니다. 최근에 김건희 여사가 2번 정도 절을 방문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늘 나오지 않을까 궁금했거든요. 네, 김 여사의 최근 열흘간 4차례 외부 활동 중에 2차례가 불교 관련 행보였는데요. 때문에 오늘 동행하지 않겠냐는 전망이 나왔지만 아직은 조심스러운 듯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부처님 오신 날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있다 보니까 정치권이 좀 뼈 있는 그런 논평을 각 당에서 내놨거든요. 네, 여야 모두 부처님의 날을 축하하면서도 서로에게 날을 세우는 듯 했습니다. 특히 국민의힘은 검수완박과 원구성 협상 무효화를 언급하며 아집을 버리라는 부처님의 말씀을 인용했고요. 민주당은 차별 없는 세상을 위해 우리 모두 탐욕을 버리자며 뼈 있는 메시지를 냈습니다. 최근 정치권이 사사건건 부딪히고 있는데요. 그 어느 때보다 서로에 대한 자비가 필요한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생전 월드스타였던 강수현 씨는 큰 돈을 만질 기회도 많았지만 광고 출연만큼은 고사한 걸로 유명하죠. 영화인으로서 자존심을 지키겠다는 뜻이었다는데요. 이렇거나 자기 일을 사랑했던 배우가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그 마지막 길을 담았습니다. 김태욱 기자입니다. 4살의 영화계에 입문해 40여 편의 영화에 출연했던 큰별. 대작으로 큰 획을 그으며 한국 영화를 세계에 알린 첫 월드스타 강수현. 영정사진 속에서도 고인의 눈빛은 여전히 반짝였습니다. 갑작스러운 비보에 오전부터 추모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빈소를 찾은 영화인들은 고인의 별세를 실감하지 못했습니다. 영정사진도 보면 영화 촬영 소품 같고. 4살 때 아역배우로 시작한 고인의 영화 인생. 1980년대 하이틴 스타로 이름을 알렸고 저 달을 따다줘. 영화 시바지로 베니스 국제영화제 여우주연상을 받으며 월드스타의 탄생을 알렸습니다. 아제아제 바라아제에서는 삭발까지 하는 연기혼을 불태우며 모스크바 국제영화제 최우수 여자 배우상을 받았습니다. 이 두 영화를 함께한 임권택 감독은 불편한 몸을 이끌고 이틀째 고인 곁을 지켰습니다. 좋은 연기자를 만난 또 그런 행운 때문에 내 영화가 좀 더 빛날 수 있었고 여러모로 감사한 배우였어요. 고인은 인기 스타임에도 주변을 살뜰히 챙겼고 똑부러지는 성격으로 유명했습니다. 스태프와 배우들을 이렇게 응원하는 그런 아주 똑 떨어진 여자야. 그냥 똑소리가 나는 똑순이. 고인이 영화인의 자존심을 강조하며 평소 즐겨하던 말은 영화 속 대사로 그대로 옮겨지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어? 50여 년 영화 인생에서 인연을 맺은 선후배들은 온라인에서도 추모를 이어갔습니다. 장례는 영화인들이 주관하는 영화인장으로 치러집니다.
설경구, 전도연, 정우성 등 영화계 선후배들이 고인의 마지막 길을 함께합니다. 정부는 훈장 추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연결식은 오는 11일 거행되고 월드스타의 마지막 모습은 온라인으로 생중계됩니다. 채널A 뉴스 김태욱입니다. 타는 목마름으로 오적 등의 작품을 남긴 김지아 시인이 1년여 투병 끝에 향년 81세를 일기로 오늘 별세했습니다. 1969년 등단한 고인은 저항시 오적 등을 발표하며 유신시대 대표적인 저항 시인으로 불렸습니다. 1973년 소설가 박경리 씨의 딸 김영주 씨와 결혼한 뒤 이듬해 민청학년 사건에 연루돼 사형 선고를 받았지만 1980년 형 집행정지로 석방됐습니다. 고인은 아시아 아프리카 작가회 로터스상, 또 브루노 크라이스키상 등을 받았습니다. 코로나 빗장이 풀린 지 어느새 3주가 흘렀습니다. 오늘은 연휴 맞이 특수가 돌아온 고속도로 휴게소에 가봤습니다. 김용선 기자입니다. 오후 12시쯤 고속도로 휴게소 주차장은 밀려 들어오는 차량들로 이미 꽉 찼습니다. 핫도그 등을 파는 실외상점은 간식거리를 사려는 사람들로 북적이고 야외 테이블에는 빈자리가 없습니다. 확실히 여행 가는 느낌이 더 나는 것 같아요. 많이 북적북적하니까 사람 사는 것 같고 좋네요. 실내 식사 공간도 가족 단위 나들이객들이 335 무리지어 앉아 자유롭게 식사합니다. 휴게소 내 실내 푸드코트인데요. 설 연휴 때와 달리 이렇게 식사를 할 수 있습니다. 테이블에 있던 가림막도 없어졌습니다. 지난 1월 설 연휴 실내 취식이 금지돼 의자가 치워져 있고 시민들은 차 안에서 끼니를 때우던 모습과는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명절 때 휴게소도 못 들리고 그냥 목적지까지 가야 됐었잖아요. 지금은 이제 간단하게 식사도 할 수 있고 해서 너무 편해진 것 같습니다. 연휴를 맞은 시민들로 휴게소가 다시 북적이자 상인들은 오랜만에 신이 납니다. 감사할 따름이죠. 저희는 버티니까 또 이렇게 좋은 날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한국도로공사는 오늘 하루 지난 설 연휴 마지막 날보다 42만 대 더 많은 537만 대의 차량이 고속도로를 이용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용성입니다. 네, 멀리 갈 것 없이 한강공원에서 봄 날씨 즐기는 시민들도 많아졌습니다. 문제는 사람과 함께 늘어난 쓰레기입니다. 갑자기 2배로 늘었습니다. 백승현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징검다리 연휴의 중간인 어제 오후 한강공원의 잔디밭엔 다닥다닥 돗자리가 깔렸습니다. 시민들은 335, 치킨이며 피자, 라면 등을 나눠 먹으며 연휴를 즐깁니다. 오늘 아침 한강공원을 다시 찾아가 봤습니다. 네, 지금 시각은 오전 6시 45분입니다. 이렇게 밤사이 치우지 않고 간 배달 음식과 과자들이 바닥에 쏟아져 있습니다. 잔디밭 위며 인공 수로까지 온통 쓰레기로 뒤덮였습니다. 미화원들이 쉴 새 없이 쓸어 담지만 쓰레기는 좀처럼 줄지 않습니다. 아침 6시에 시작해서 한 11시 반, 12시까지 합니다. 계속 치워요. 오늘 아침 6시부터 3시간 동안 여의도 한강공원과 양화 한강공원 두 곳에서만 8톤이 넘는 쓰레기가 나왔습니다. 어린이날 다음 날인 6일 아침엔 18톤이 수거되기도 했습니다. 코로나 시국에는 한 3톤 갔다면 지금은 6톤 봐야죠. 날 좋으면 이제 확 늘죠. 실제로 지난 3월 165톤이던 한강공원 폐기물은 거리두기가 해제된 지난달엔 337톤으로 2배가 됐습니다. 냄새도 나고 미관상 안 좋고 그러니까 자꾸 민원도 들어가고 똑같은 인원 갖고 더 많은 양을 치려니까 더 힘든 거죠. 넘쳐나는 쓰레기로 시민들도 불편하긴 마찬가지. 자기가 쓴 쓰레기를 똑바로 안 치워가지고 다른 사람 돗자리까지 가는 게 좀 기분이 안 좋아요. 넘어오면. 플라스틱이나 막 봉지, 젓가락 이런 거 다 분리수거를 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국물 같은 게 있는데 뭐 이런 거 묻어있으면 닦아서 분리수거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하니까. 일상 회복과 함께 돌아온 쓰레기들로 한강공원은 다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백승현입니다.
이제 야외에서 마스크 벗어도 되는데요. 여전히 못 벗겠습니다. 꽃가루 때문이죠. 왜 이렇게 심할까요? 강경모 기자입니다. 백대명산 중 하나인 용화산입니다. 소나무 가지를 살짝 건드리자 마치 연기가 피어오르듯 노란 가루가 뿜어져 나옵니다. 차량을 덮은 먼지를 닦았더니 역시 노란 가루가 묻어나옵니다. 소나무 꽃가루인 송화가루입니다. 휴일을 맞아 이곳 세차장에는 많은 차량들이 노란 꽃가루를 씻어내기 위해 세차를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도 그랬는데 올해 조금 더 심한 것 같아서 그 물이라도 이렇게 좀 뿌리려고 그래요. 이 시기 때 조금 이제 쌓여 있는 거 보면 좀 심하게 쌓여 있는 것 같아요. 곤충이나 새를 통해 번식하는 다른 꽃과 달리 소나무는 매년 4에서 5월 송화가루를 바람에 날리는 방식으로 번식합니다. 그러다 보니 송화가루가 대기 중에 퍼져 있는데 기상청이 발표한 송화가루 위험지수가 전국적으로 높음, 제주 일부는 매우 높음 수준까지 올라갔습니다. 높음 수준이면 꽃가루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들이 재채기, 콧물 등의 증상을 보이게 됩니다. 안약도 좀 다른 때보다 더 자주 넣었고 이렇게 재채기 나는 것도 그렇고 빈도가 높았던 것 같아요. 꽃가루가 몸에 들어오면 몸 안에 있는 알레르기 유발 염증 물질이 방출이 되고 그것 때문에 이제 신체 변화가 오는 거죠. 전문가들은 송화가루 등 꽃가루 농도 위험지수가 높음 이상이면 가급적 외출을 자제하고 외출해야 한다면 선글라스와 마스크를 착용하라고 조언합니다. 채널A 뉴스 강경모입니다. 미국과 러시아 신냉전이라고 부를 만큼 대립이 심했어도 우주에서만큼은 달랐는데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나서는 미국과 오랫동안 지켜왔던 우주 협력 관계마저 끊겠다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세계를 보다 권갑구 기자입니다. 1998년 발사돼 우주인이 상시 거주하고 있는 국제우주정거장 ISS. 미국과 러시아를 주축으로 16개국이 참여한 다국적 프로젝트입니다. 지상 400km 상공에서 매일 지구 주위를 16바퀴 돌며 각종 연구 프로젝트도 진행됩니다. 미국은 태양 전지판으로 ISS에 전력을 공급해 생명 유지 장치 등을 가동시키고 러시아는 우주화물선 프로그레스의 엔진을 분사해 지구 중력에 끌려가는 ISS의 추락을 막습니다. 정거장 지휘권도 양국이 번갈아 맡습니다. 미국 우주인은 러시아어로 말하고 Желаю вам безопасный успехов и в радости в работе и счастливо оставаться. 러시아 우주인은 영어로 화답하는 정통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이 2011년 우주왕복선을 종료하면서 우주인 운송을 전담해온 것도 소유주 로켓을 운영하는 러시아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러시아가 이르면 내년 ISS 프로젝트에서 손을 떼겠다고 선언해버렸습니다.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러시아에 가해진 각종 제재에 대한 반발입니다. 드미트리 로고진 러시아 연방우주공사 사장은 SNS를 통해 ISS의 잔해가 러시아로는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며 미국을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2030년까지 연장 운영을 바랐던 미국은 큰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1년의 유예 기간이 있지만 향후에 인류의 국제 공동 우주 개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그러한 점이 상당히 우려된다고 합니다. ISS 탈퇴 선언 이후 러시아의 눈은 중국을 향하고 있습니다. 올해 말까지 ISS 3분의 1 크기의 우주정거장 텐궁의 완성을 목표로 한 중국 프로젝트에 러시아가 참여 의사를 밝힌 겁니다. Both nations view space as a requirement for winning modern wars, especially against Western nations, and look to prove themselves as world leaders. 미중, 미러 대립과 중러 밀착,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일어난 신냉전의 기류가 지상을 넘어 우주공간까지 퍼지고 있습니다. 세계를 보다 권갑구입니다. 홍콩이 자유도시였던 시절이 점점 역사 속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새 행정수반이 선출됐는데 바로 이 사람입니다. 민주화 시위를 무력 진압했던 경찰 출신, 또 친중 인사입니다. 국제사회가 홍콩 인권 탄압을 문제 삼았더니 중국은 대놓고 강경파를 앞세운 겁니다. 베이징 사공성근 특파원입니다. 오늘 치러진 홍콩 행정장관 선거에서 존리 전 홍콩 정무부총리가 94%의 지지율로 당선됐습니다.
중국 정부가 지난해 선거 제도를 바꿔 민주 진영에서는 입후보조차 할 수 없었고 일반 시민은 투표권도 없는 간접 선거였습니다. None of us here is able to vote for the chief executive, but he is able to decide the destiny of Hong Kong. Will our fundamental rights keep deteriorating? 리 당선인은 2019년 민주화 시위를 강경 진압한 홍콩 경찰의 수장이었습니다. 중국이 만든 국가보안법을 리 당선인이 적극 집행해 10,000명 넘는 시민과 민주진영 인사를 붙잡았고 언론사 문까지 닫았습니다. Such act was in contravention of the law, so the police must act. 반중 인사를 체포하던 경찰 출신이 오는 7월 1일 행정장관에 오르면 홍콩의 중국화는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홍콩의 한 매체는 중국은 영국과 미국에 맞서 싸울 스트롱맨을 고르게 됐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To resolve issues based on a results-oriented approach, I intend to effect changes on government's philosophy and ways of doing things. 상당수의 민주진영 인사가 이미 홍콩을 떠났고 경찰 단속도 심해 시민들이 반정부 목소리를 내는 것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베이징에서 채널A 뉴스 사공성근입니다. 3,000켤레 넘는 구두가 지금도 부정축제 상징으로 회자되곤 하죠. 36년 전에 쫓겨난 마르코스 이멜다 필리핀 대통령 부부인데 어찌된 일인지 이 부부 아들이 내일 필리핀의 새 대통령으로 당선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게다가 부통령으로 유력한 인물이 누구냐면요. 말 많고 탈 많은 현직 대통령 두테르테 딸입니다. 이 정도면 정치도 끼리끼리 돌려맞는 건데 필리핀 젊은이들은 오히려 좋아한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박수유 기자입니다. 내일 필리핀 대선에서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 후보와 사라 두테르테 부통령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마르코스 주니어 후보는 56%의 지지를 얻어 현 부통령인 레니 로브레도와 복싱 영웅 출신 매니 파키아오 등을 크게 앞섰습니다. Ay napakainit po ang nagiging salubong sa mensahe ng pagkakaisa kahit 10 kami pumunta. Dahil po naunawaan ng Pilipino ng pagkakaisa. 36년 전 피플 파워로 쫓겨난 독재자의 아들이 대권까지 넘볼 수 있는 건 일부 유력 가문들이 정치 권력을 독점하는 필리핀의 관례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는 필리핀 지방 관료의 약 80%, 국회의원의 약 67%가 유력 가문 출신이라고 전했습니다. 여기에 2016년 마르코스 전 대통령의 국립묘지 안장을 허용해준 두테르테 현 대통령의 지원, 딸 사라 두테르테 부통령 후보와의 러닝메이트 연대, 독재에 관한 근현대사 교육을 받지 않은 전체 56%의 40대 이하 유권자를 파고든 SNS 선거운동 등이 독재 가문의 부활 요인으로 꼽힙니다. Dahil sila lang naman yung may magandang plataforma para sa bayan natin, 'di ba? Makabayan. 반면 독재자들의 출마 자격을 따지는 청원에 이어 소송까지 예고되며 대선 뒤에도 진통이 예상됩니다. 긴장감이 고조되자 현지 경찰은 오늘과 대선일인 내일 금주령을 선포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수입니다. 쿠바에 있는 고급 호텔이 폭발 사고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집계된 사망자만 27명, 구조 작업은 진행 중입니다. 서상희 기자입니다. 폭발음과 함께 거대한 연기가 건물을 집어삼킵니다. Acaba de explotar el Saratoga aquí mismo delante de mí. Miren esto. 쿠바 수도 하바나의 5성급 호텔이 무너진 건 현지 시각 6일. 탱크로리가 연료 탱크를 채우는 과정에서 폭발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팬데믹으로 문을 닫았다가 오는 10일 재개장을 위한 보수 공사 중이어서 투숙객은 없었지만 호텔 직원과 근처를 지나던 여행객과 어린이 등 27명이 숨지고 30명 넘게 다쳤습니다. 마라톤 결승전을 통과한 일가족. 앳된 어린아이가 눈에 띕니다. 6살 레이니어는 지난 1일 미국 오하이오주에서 열린 42.195km 풀코스 마라톤에
가족 7명과 함께 참가했습니다. 8시간 35분 만에 결승전에 도착했지만 아동학대 논란이 일었습니다. 아들이 3분마다 앉아 쉬고 싶어 했지만 과자를 사주겠다고 달랬다라고 적은 부모의 SNS 게시글 때문입니다. Hours and hours of footage of the run and Rainier, and you can see if he was forced, you can see if he was crying. 대회 조직위 측은 18세 이상만 참가한다는 조건을 앞으로 엄격히 지켜나갈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텍사스의 미술관에 전시된 로마 시대의 흉상. 골동품 거래상 로라영은 2018년 기부물품 매장에서 특별해 보이는 흉상을 발견했습니다. 구입 당시 가격은 $35, 우리 돈 약 44,000원. 감정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기원전 1세기경 고대 로마 시대 유물로 2차 대전 중 사라진 독일 바이에른 왕가의 수집품이었던 겁니다. 유물은 내년 5월까지 미술관에 전시된 뒤 독일에 반환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서상입니다. 최근 봄철 불청객 송화가루로 뿌연 날이 많았는데요. 내일부터는 잦아들면서 더 깨끗한 봄하늘을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밤 사이엔 짧은 봄비가 지나갑니다. 많아도 5mm 미만 중부를 중심으로 오겠고요. 동해안과 경북, 전북엔 빗방울이 조금 떨어지겠습니다. 내일 다시 중부지방의 낮 기온이 오릅니다. 서울은 오늘보다 5도가량 높겠고요. 그 밖에 크게는 7도 높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이 더 오르며 일교차가 더 크게 벌어지겠는데요. 출근길 옷차림에 유의해 주셔야겠습니다. 내일 구름이 많아도 자외선은 강할 전망입니다. 양산이나 모자를 꼭 챙기시는 게 좋습니다. 목요일까지는 낮더위가 지속돼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